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문화의 시간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 결혼에 대해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요. 옛날에는 남녀가 서로 만날 수도 없었지만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양쪽 집안의 허락을 받지 못한다면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얼굴도 모르셨대요. 그러다가 결혼식 당일날 처음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보았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도 전통적인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집안과 어울리는 집안을 찾아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맞선을 보아서 결혼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럴 일은 그 당시에는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자,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양쪽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랑감과 신부감을 주선해주는 중매쟁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런 중매쟁이를 통해서 양쪽 집안은 신랑감과 신부감의 사주를 받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date of birth, 태어난 날과 시간을 말합니다. 양쪽에 신랑감과 신부감의 태어난 날짜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서로 케미스트리가 잘 맞는지 맞추어 본 다음에 서로 결정이 되면 드디어 신랑 집에서 세 번째 신부 집에 함을 보냅니다. 이 함에는 신부에게 보낼 선물과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당신 딸을 우리의 며느리로 맡기로 결정했으니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까지 넣어서 보냅니다. 이렇듯 이 신부 집에서는 신랑이 보낸 함으로 결혼식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날 신랑은 싱글벙글하면서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신부를 모시러 옵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는 신방에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죠. 첫날 밤을 이제 신부 집에서 보낸 신랑은 신부를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가게 됩니다. 신랑 집에서도 잔치를 열어서 신부를 맞이합니다. 이때 신부는 시집의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고 친정에서 가져온 예물을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그럼 요즘의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물론 연애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매를 통해서 결혼이 결정되기도 하는데요. 또 중매의 경우에 현대판 중매쟁이는 마담 뚜라고도 합니다. 서로 마담 뚜를 통해서 결혼 당사자를 고르기도 하지요. 또 마담 뚜를 통해서 변호사, 검사, 의사 같은 훌륭한 직업을 가진 청년을 한번 소개하는 대가로도 엄청난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얼마 전에 선생님 미국 친구 크리스티나가 선생님에게 와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하나도 놀랍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크리스티나가 이야기합니다. 애나,
내가 아는 한국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신랑 소개비로 엄청난 돈을 주었대요. 왜? 신랑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요. 신랑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신랑이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크리스타 한국 친구가 신랑 집에 아파트도 사주고 마담 뚜한테도 소개비로 엄청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선생님에게는 별로 놀랍지 않은 이야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죠. 정말로 사랑 없이 돈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는 선생님의 미국 친구 크리스티나에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꼭 나는 이런 성형외과 의사나 변호사나 검사 같은 남편을 맡겠다 라고 한다면 또 어쩔 수도 없는 일이겠죠. 어쨌거나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한국인 애들은 가족관계가 생깁니다. 한국인의 가족관계는 굉장히 좀 복잡하죠. 대가족 문화입니다. 옛날에는 3대가 같이 살게 되고요. 이런 가족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효도, 공경심을 강조하고 가족관계에서도 엄격한 질서와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사회 전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가족 등이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내 가족, 내 학교, 내 집이라고 하지, 그죠?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이렇게 하지 않죠.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문화인데 우리 굉장히 정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 아니고 우리 친구.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 가족의 패밀리 트리, 족보를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머나! 예쁜 여자아이가 색동 한복을 입고 앉아있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걸까요? 옛날에는 아기를 낳고 나면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1년이 되는 해에 큰 잔치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나라에서도 The First Birthday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돌은 태어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을 뜻합니다. 이때 아이가 1년을 무사히 보냈다고 축하하는 잔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돌잔치인데요. 이 돌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금반지를 하는 것이 전통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돈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기 돌잔치 상에 보면 과일, 떡, 또 아이가 좋아하는 케이크, 그리고 과자 등이 보이는데요. 또 하나 재미있는 풍습은 돌잔치를 마련하는 부모님들이 아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두고 아이로 하여금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물건을 잡느냐에 따라 아이를 장래를 점치는 재미있는 행사도 있는데요. 이것을 돌잡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부자의 상징으로 쌀, 그리고 장수의 의미로 국수, 그리고 연필, 붓 이런 것으로 학자, 가위, 바늘, 손재주,
화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조금 변했죠. 의사를 상징하는 청진기, 검사를 상징하는 사전, 그리고 IT, 4차 혐오가 관련해서 미니패드, 그리고 전화기 등 다양한 것을 두고 아이들에게 돌잡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아기의 가족은 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음식을 대접하거나 수건이나 비누 또는 떡, 케이크 등 다양한 답례품을 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나라에는 돌잔치가 있나요? 있다면 한번 나중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일까요?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은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행사인데요. 매년 돌아가신 분의 그 날에 맞추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윗 어른을 잘 모시는 효가 발달한 나라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분을 기리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 제사장에도 돌아가신 분이 특별히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통닭 또는 케이크, 그리고 수입 과일, 그리고 요즘에는 마카롱 같은 과자도 제사장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생전에 그분이 좋아하셨던 음식이나 과자 등을 놓아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What is your Chinese zodiac sign인데요. 자, 여러분의 무슨 띠입니까? 자,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이 태어난 해에 따라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가 있습니다. 자, 서양의 Chinese zodiac sign하고도 똑같은데요. 자, 여러분이 띠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여자친구 또 남자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zodiac sign도 한번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chemistry는 어떨까요? 자, 이해할 수 있었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과제 확인하시고 선생님에게 과제 완성하셔서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다시 여러분하고 첨삭 지도로 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과제를 하는 것은 여러분 출석과 관계되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서 기뻤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하지 말고 씩씩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Okay, see you next time. Bye bye.